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0월 16일 일요일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윤석열 지지율에 딸렸습니다. 근데 좌파 진보 이준석의 여론 선동전에 의해서 윤석열 취임 5개월은 좌파 선동과 이준석에 의해서 먹혀 들어간 겁니다. 먹힘을 당한 것이죠. 고고TV가 이준석을 한 1년 반 동안 지지하고 보호를 했는데요. 지금 굉장히 회한이 많습니다. 저런 놈이라면은 내 인생이 후회스럽다 할 정도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고고TV는 이 개설을 한 지가 이제 한 3년, 한 3, 4개월 들어가는데요. 문재인 정권, 문재인 5년의 적폐를 쳐야 되며, 보수를 재건해야 되며, 중도층을 확보해야 되며, 진보층까지 아울러야 한다 하는 방송입니다. 현재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축적이고 기본적인 문제가 있죠. 고고TV는 보수주의자고 고고TV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할 텐데 정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정권이 흔들리는 것은 여나 야나 쉽게 말해서 민주당 정권이나 또 우리 보수 정권이 누가 그 대통령을 가져오더라도 여론전에 의해서 망가지고 여론전에 의해서 그 정권이 유지되는가에 딸려 있다는 것이죠. 민주당이 국힘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악성입니다. 악성. 고고TV가 한 3년 3개월 동안 이런 방송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여론전에 의해서 그 보수층은 우파 보수는 좌파 진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저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부정하며 보수 정권 전체를 부정하면 100년 전쟁이라는 좌우 전쟁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보수층은 보면은 사회에 명망 있고 관료 출신을 갖다가 당에 들이고 그들이 점잖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당히 실리적인 집단이라는 거죠. 과거에 말이 많이 유행했던 웰빙 정당이라는 겁니다. 민주, 국민의 속으로 삶을 같이 뒹굴며 성장한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수가. 그러나 민주당 쪽을 보면은 걔네들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와서 정치를 하는 애가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5년 동안 정치 관료들을 갖다가 많이 집어넣었죠. 그래서 그 정권을 받침을 한다는 것은 지지율입니다. 지지율. 여론조사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론의 지형은 문재인 5년 동안 그 보수 우파들이 한탄을 하고 공격을 한 것이 모든 언론이 좌파 성향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죠. 기껏해야 TV조선이나 채널A 정도만 그렇고 나머지는 모두 좌파 진보가 장악했다. 라디오는 말할 것도 없고요. 라디오는 100%고 100%.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가치는 지켜야 되고 보수의 품위는 지켜야 되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개혁을 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준석이라는 놈이 이제 악성이에요. 얘는 악성. 정치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준석이 6개월 동안 윤석열 지지율을 흔들면서 윤석열을 공격하면서 지가 살기 위한 2030이 커뮤니티에 강해요. 그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6070들은 2030의 인터넷 문화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드리면은 지금 6070들이 또는 50들이 쓰는 용어가 과거에 완고하고 클래식한 언어를 쓰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도 아직 계시겠지만은 2030들에게 축약 언어나 또는 축약 언어나 또는 신박하다 그래야 되나요? 좀 산뜻한 언어들이 많아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쪽으로 호감을 가질 수뿐이 없죠.
5060은 정식 교육을 4년제 정식 교육을 본고사, 예비고사, 학력고사로 정식 4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젊었을 적에는 오빠형, 남자는 형이고 여자는 오빠였고, 그렇죠? 근데 우리 가족을 제외해서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었죠. 근데 요새는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자한테 전부 다 러버나 뭐 사귀거나 아니면 거리에서 전부 다 오빠예요, 오빠. 여성이 나이가 남자보다 많더라도 교제를 하면은 여성은 남자한테 오빠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변했다는 것이죠. 성을 파괴하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이 우리 50, 60, 70들은 뽕짝, 사박자 뽕짝을 갖다가 아직까지도 선호할지 모르지만은 요새 2030 애들은 세계적인 문물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얼핏 봐서는 못 알아들을 정도의 가사들이 많죠. 아이돌이라는 게. 그 문화가 지배하고 그것이 미래 문화인 건 맞아요. 그런 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 문화적인 토양이 있어서 2030이 세계 문물을 갖다가 50, 60, 70보다 훨씬 많이 받아들였죠. 그들한테 커뮤니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60, 70들은. 그래서 지금 그 이준석이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FN코리아죠, 그죠? DC 인사이드 이런 애들.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윤석열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쉽게 제가 막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좌우가 극단적인 세력은 15% 10분이 안 돼요. 나머지 70%는 중도였고, 또한 그 여론을 주도하는 게 요새는 종이신문보다 인터넷 신문을 많이 보기 시작했으니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기사를 접하고 종이신문에 나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전면을 갖다 기사를 내도 인터넷에는 사람들이 호기심이 발동하고 자극적이고 관종적인 것만 인터넷에 많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사회가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강한 애들이 좌파 진보층이고, 좌파 진보층이 보수층보다 젊은 층의 당원들도 많고 착당도 많아요. 사회는 초양극화가 벌어지고 저출산 과정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좌파 진보가 득세하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이준석이 거기에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애였죠. 좌우 15% 10분이 없는데 강성은 70%가 중간지대에 있고, 그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 애들인데 호기심에 따라서 정치를 바라본다는 거죠. 또 젊은 애들은 내 이익을 갖다가 지키려고 하고 자기 이익에 부합되면 그리 간다는 거죠. 그리고 2030들이나 또는 30, 40, 50까지도 일부도 내 이익을 갖다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린 자유적인 인간이라 하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지식하고 클래식하고 선민의식이 가진 이 보수나 또는 보수 커뮤니티들이 좌파 커뮤니티나 좌파 여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고고TV가 3년 반을 한 게 바로 그런 일인데, 중도를 확장하자 진보까지 끌어들여야 한다.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이준석이가 한 게 최악의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좌우를 반으로 나누시다 합시다. 선거 때만 되면 결국은 좌우로 나눠가지고 좌측을 찍느냐 우측을 찍느냐 그러는데, 좌우 50%씩을 갖고 있다면은 보수의 20, 30%를 갖다가 이준석이가 좌쪽으로 붙게 했다는 거예요. 민주당 쪽으로. 진보 좌파, 문재인 문파, 노파, 또 명파, 개딸, 양아들 이런 애들은 항상 말꼬리를 잡고 흑색 선전을 하고 거짓 뉴스인지 진실인지 페이크 뉴스인지 트루 진짜 뉴스인지 구분하지 않고 보수층을 공격하는 애들이에요. 그들의 인식은 별로 안 바뀝니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보수층에 대해서 적의가 있고 네거티브, 선동, 가짜 뉴스를 남발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공격하고 지가 살기 위해서 한 20% 정도는 보수층에서 등을 돌리게 했다는 거죠. 그 2030 남자애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진보 보수가 좌파 진보가 갈등과 적의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을 하면서 살아온 집단인데 거기 이준석이가 갈등과 적의와 정오, 윤석열에 대한 정오 또는 국힘에 대한 정오 거기에 더해서 이준석이가 조롱과 희롱과 냉소와 그런 정치를 요번에 구사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윤석열을 버렸고 그들이 국힘이나 보수층에 대해서 넌더리를 내게 했다는 거예요. 이놈아가. 그 보수란 큰 덩어리에 지가 비비면서 거기서 당대표를 했고 거기서 지가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지가 살려고 보수를 갖다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가장 강력한 회한이 오는데요. 그래서 이 정치 선동이라는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의 독재자들은 선동이 가장 강한 친구들이 세상의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독재자는 선동이 강한 게 아니고 칼로서 무력으로서 박정희는 쿠데타를 해서 혁명 과정을 이끌었고 전두환도 칼로서 무력으로 산 거지 보수층이나 이 관료층 골식하고 선민의식을 가진 우리 보수의 주류들은 절대적으로 국민을 선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남북 평화쇼를 이용하거나 문재인같이 남북 긴장관계를 이용하거나 이런 건 되고 그죠? 보수는 그냥 쿡쿡 쥐받고 어른들은 쉽게 말해서 지금 국힘 주류들 친윤들이라고 합시다. 그들은 그냥 이걸 봐도 기성정결 3단 논법 논리적으로 봐도 민주당 놈들이 말도 안 되니까 쿡쿡 쥐받다가 그냥 혀 깨물고 죽지. 너희는 김일성주의자야 공산주의자야 이런 식뿐이 이야기 안 되죠. 그러나 민주당 애들은 그런 식으로도 공격하면서 국힘에 혀 깨물고 죽지. 뭐 너희는 공산주의자야. 그런 건 쟤네들이 더 많이 해요. 쟤네가 하는 거 보면은 뭐 GSG지 개새끼라도 그런 국회의장 보고 그런 말 하고 또 대통령을 보고 태어나지 않을 놈이라 그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는 태어나지 않을 땡땡땡이라 그랬고 땡땡이라 그랬고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항상 우리가 당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좌파 민주당 애들은 보면은 그게 습관화가 돼 있고 거기를 따라가는 애들이 지지층들이 최소한 35% 내지 40%는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좌우 100년 전쟁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요번에 윤석열 지지율이 초기에는 그래도 한 50%, 54%까지 갔잖아요. 50%, 48%, 54%, 평균 50% 갔는데 그게 김건희가 6월 말에 나토에 가서 설치되는 바람에 20%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그걸 이 지경에 와 있는데 좌파 진보가 볼 적에는 아주 훌륭한 먹이에요. 김건희는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오하고 혐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고 있어요. 얼굴을 수없이 성형을 했고 학력, 이력, 경력도 수없이 고치고 수없이 거짓말을 했고 거기다가 재산 형성 가지고도 드러나지 않고 또 김건희 엄마가 또 그런 식을 했고 그렇죠. 좌파의 먹이로서 굉장히 훌륭해요. 고거태베이도 초기에 유승민을 밀면서 대선 경선에서 김건희를 보고 윤석열을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저게 그게 회한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보다 더한 애들이 민주당에도 엄청 많았죠. 그 데멜다, 김정숙이도 그랬고 또 윤미향 같은 애도 있었고 손혜원이 같은 애도 있었고 현재 활동하는 민주당 여성 의원들 보면은 김건희 같이 학력, 경력, 이력을 그것도 다 조사하면은 그 석사 박사들 많아요, 걔네들. 똑같이 공격을 할 요소야. 훌륭한 먹잇감이 지금 김건희고 또 윤석열이가 정치를 모르고 정책을 모른다는 무지무능의 프레임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까지. 근데 그것이 그런 훌륭한 먹잇감이 있어서 이준석이라는 놈이 그걸 이용해서 악용해서
보수를 분열시키고 민주당하고 같이 윤석열을 공격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윤석열 지지율을 어떻게 올리느냐? 윤석열은 그것이 크게 쓰지 말고 크게 덮어야 돼요. 정책으로 덮고 정치로 크게 덮어야 돼요. 지금부터. 그걸 한 3, 4개월만 하면은 지지율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전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선동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 그 유승민이나 또는 국힘의 이재호나 뭐 양식 있는 보수라는 사람들 또는 민주당 좌파 평론가들이나 또는 이준석 따까리들 그 평론가로 변한 그 당협위원장 이런 애들 그 정치인들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하는 말이 윤석열은 문재인과 협치하라. 쟤네가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협치하지 않으면은 가망이 없다. 또 문재인 5년 적폐를 청산하지 마라. 박지원도 그런 소리하고. 아니 문재인이가 박근혜 이명호 9년 적폐 청산이라고 그런 미명하에 감옥에 잡아넣는데 똑같이 국민한테 취급을 당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협치를 하려고 그래도 민주당 놈들이 협치 대상이 안 돼요. 그 윤석열 같은 거 그 새끼 이 새끼 그 말이 그거는 저도 아직까지는 바이든은 절대 아니고 날리면이고 유쉐이라는 말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주 불확실한데 그 말에 대해서 사과하는 순간 저놈들은 하이에나같이 박개벌같이 더 뜯어먹을 겁니다. 지새끼들같이. 뭐만 나오면 빨리 사과하고 넘어가야지 장기전이란 거 윤석열이한테 이롭다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과하는 순간 저놈들은 윤석열을 더 죽이려 들어가고 프레임을 확고하게 할 거예요. 그 얘가 뭐냐? 보세요. 이명박 때 광우병 난동이 있었죠. 그거 지금 지나고 나니까 다 광우병 난동이 가짜라는 게 다 밝혀졌죠. 사람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 그것 때문에 허물허물 해가지고 다리가 주저앉는 사람도 없고 요만한 병 걸린 사람도 없어요. 아니 미국산 쇠고기가 뭐 6개월 이하, 1년 이하, 3년 이하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세계인들이 그 미국 우리는 그래도 6개월 이하, 1년 이하만 먹는다 그래도 3년 이하 그런 것도 다 먹을 거 아니에요 세계인들이. 근데 광우병이 하나도 안 나타났죠. 일시적인 거였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명박의 지지율이 18%인가 19%인가 그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이명박이 3번이나 사과를 했어요. 국민들이 원한다면은 울면서.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명박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탄핵 과정에 들어갔죠. 촛불 들면서. 그리고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월호라는 것을 보면은 그건 여행 중에 그냥 참사예요. 근데 그 후속 조치를 박근혜가 잘 못했다는 건 있죠. 공무원들이 국민을 살려야 됨에도 뱅뱅뱅뱅 돌면서 한 명도 못 살렸다는 거. 그런데 그 세월호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5년, 그죠? 현재까지 계속 세월호 참사 그 조사위원을 해도 특별위원회 연장해주고 그러고 박근혜도 울면서 사과를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세월호라는 것이 그 이상이 없어요. 좌파나 진보나 민주당이나 문재인이나 이재명 이놈들이 그거를 국민을 악용을 하면서 지들이 살려고 한 게 정치였단 말이죠. 거기서 박근혜는 그냥 탄핵으로 날아갔어요. 세월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게 지금 선동련이나 여론전에 있어서 저 좌파 진보 아주 독한 놈들이 국민의힘 쪽에서 보수층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준석이를 아쉬워하는 부류들이 있고 이준석의 계보나 뒤를 잇겠다는 애들이 유승민을 비롯해가지고 그 따가리 꼬맹이들이 몇 명 있는데 걔네들은 여론전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걔네들을 내세운다 그래가지고. 여론전은 지금 현재 제가 계속 이 방송을 3년 3개월 동안 하면서 국힘의 마인드 가지고는 좌파 진보의 여론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기본적인 게 밑바닥 생활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전부 다 고시 출신이에요, 대부분들이. 국가고시 출신이란 말이지,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애들. 대부분이.
또는 장교 출신들, 육사 출신들, 공사회사 출신들이 대부분이라고. 95% 이상이. 밑바닥 생활을 갖다가 위에서 바라보면서 밑에 사람들을 갖다가 관리하던 사람이라서 여론전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보수 유튜브가 있다면 고고TV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고고TV는 여론전을 이기고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선동을.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따라서 지금 용콘대가 대통령실이 지금 하는 거 보면 여론전을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보강을 하고 전문가를 들어야 돼요. 지금 거기는. 김원혜도 여론전에 절대 안 돼요. 걔도. 그런 애가 말이지, 뭐 이하에다 나와가지고 MBC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되다가 그냥 이명박한테 발탁해서 대변인하고 KT 상무로 하고 밑바닥에서는 살아본 애가 아니야. 걔도. 어렸을 때 가난하고 불우했다는 거 가지고는 여론전이 안 돼요. 세상에 나올 때부터 선택받은 직업을 갖고 있었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론전에 이기려면은 한참을 바뀌어야 돼요. 저 국힘 내부가 바뀌어야 돼요. 정치인들이. 그러면서 현재는 그게 불가하니 푹푹 쥐어갖고 말이죠. 지금 국힘 애들 보면은 지들이 전부는 천상제나 유아독증하다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 여론을 갖다가 잡을 것인가. 대통령실이 안정이 되고 현재 있는 보수청들이라도 윤석열한테 힘을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장악해서 크게 들어가야 돼요. 저놈들을 잡는 것은. 쥐새끼 하나 잡는 놈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퀴벌레 한번 잡으려면은 바퀴벌레 나오네. 이 잡으려고 그러면 오르르르 도망가고. 그런 애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있는 게 바로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이준석 떼거리들이에요. 크게 움직여야 돼요. 윤석열이가. 근데 자신이 없죠. 윤석열이가 지금 시장에 가고 먹으러 다니고 어린이집 가고 이런 거 솔직히 소용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론 안 바뀝니다. 근데 크게 휘몰아치는 거 있죠. 문재인 이재명 적폐를 청산하는 거 좌파나 또는 개혁평론가들이라는 놈들이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윤석열이 진짜 골로 갑니다. 용컨대 바뀌어야 돼요. 홍보 전략팀이 바뀌어야 돼요. 여론전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걸 할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별로 없어요. 그럼 외부 인사를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다음에 이준석은 빨리 잘라야 돼요. 기소되는 순간 이준석은 제명을 시켜서 완전히 국힘을 떠나게 해야 돼요. 산수갑산을 가다도 그렇게 해서 끊어내야 돼요. 국민들이 보는 여론이라는 것은 우리같이 클래식하게 깊은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고찰하면서 보는 여론이 아니고 현재 여론이라는 것은 표피적이고 관종적이고 또 혐오적인 거 여론을 형성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윤석열이 무너진 게 김건희라는 거죠. 혐오적으로 김건희를 과하게 지금 비난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검사뿐이 안 해봤으니 정책이나 정치나 또는 당 장악력이 없으니 그걸 무지무능으로 프레임을 시켜서 계속 혐오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그게 나온 게 요번에 윤석열의 5박 7일 외교 참사 여론전이었어요. 여지없이 당했죠. 고고TV가 몇백 명 안 보니까 그런 걸 나 혼자 아무리 방어해봐야 안 되더라고. 자유우파 유튜브라는 애들은 고고TV는 제가 전부 다 그런 걸 갖다가 쉴드 쳐주면서 돈만 빨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아주 논리가 박약하니까 무식한 사람들이라서 그것만 듣고 말이지 그러고 있으니 절대 좌파한테 민주당한테 국힘 세력이 여론전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준석이가 그런 걸 할 줄 아는데 저놈은 봤더니 저놈이 양아치적인 생리를 갖고 있더라. 그건 잘라내야죠. 그런 여론을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버릴 각오하고 우리가 뭉쳐주고 윤석열한테 힘을 실어줘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윤석열이가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도라는 것은 윤석열 용건에서 확실하게
당 장악 들어가고, 당 장악 하는 거예요, 원래. 대한민국 대통령 체제에서는. 당 장악하고 용건대 확실하게 장악하고, 김건희가 홍보 라인에서 빼야 돼요, 김건희를. 되도록이면 나오면 안 돼요, 김건희는. 오늘, 어제부터 보니까 김건희가, 뭐, 저기 성남에 있는, 성당에 가서, 그 설거지 한 2시간 봉사하고, 그 외국인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신부를 만나고, 신부가 그걸 갖다가, 김건희가 그 2시간 봉사 끝나고, 신부님 이야기 좀 할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그때 마스크를 벗고, 그 김건희 수행원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니까 그 신부는 외국인 신부는 모르나요? 그랬더니 이 영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가지고 안수하는 신부가 김건희 머리 손대고 안수하는 그것도 사진도 발표하죠. 그런 것도 하면 안 돼요. 당분간. 지금 혐오 정치를 하고 있다고 민주당 놈들이. 고고TV도 김정숙을 때리고 이러지만은 걔네들이 하도 지독하게 국힘을 갖다 무너뜨리고 윤석열을 무너뜨리고 하니까 반동적으로 저도 민주당을 치고 좌파를 치고 이재명을 치고 김정숙을 치는데 당분간 김건희 나오면 안 돼요. 당분간. 아니 봉사활동을 그동안 많이 했다 하더라도 아니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아야 돼요.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언급을 하면 안 돼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그걸 찍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올리는 것도 강신업이란 놈이 그런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면 안 돼요.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한 혐오 정치를 지금 혐오 프레임을 지금 민주당 애들이 오만 인터넷을 갖다가 동원하고 거기다 이준석 떼거리가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 돼 있었어요. 여론과 선동과 거짓 뉴스에 가짜 뉴스에 윤석열이가 이번에 당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